안녕하세요, 질 발렌타인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추가 내용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본업인 전업투자와 또 블로그가 일이 몰려가지고 제가 못 올렸어요. 죄송하고요. 제가 소식이 없다면 그렇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필드메이커를 다시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홈판 추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에 메인에 간 걸로 우려먹는 게 아니라 2023년도부터 메인을 진입했고 그 노하우와 저만의 기술로 2025년도까지 현재에도 메인 진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또 필드에서 뛰고 있는 생생한 날것의 경험으로 경쟁자들과 또 씨름을 하면서 얻은 그대로 것을 오늘 기준으로 공유 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저는 23년도에 이 정도 벌었고 24년도에는 이 정도 벌었고 5월부터 제가 변경된 주제를 제대로 시작했고 현재 7월에 다시 메인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피드메이커가 된 적은 없지만 피드메이커가 아니어도 메인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즉 준최적화여도 피드메이커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메인 입성에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직접 증명해 드렸으니 어디서 어떤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제목, 사진, 트렌드, 시의성, 본문, 인용구, 단락, 가독성, 주제, 발행 후 관리, 글 빌드업, 댓글 유도 이 모든 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디폴트가 되어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전히 메인에 진입이 가능하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사람을 이끄는 컨텐츠 그 자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홈판 로직 변경이 좀 된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제가 스타즈방에도 지속해서 말씀드린 초개인화, 이제 개인화 시대에 발맞춰 네이버도 검색 기반 형태를 점점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결과물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즉 너도 나도 이제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로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건 점점 고도화되고 심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에 내가 하나의 분야에서 글을 쭉 쓴 사람들이라면 최근 내 글들이 메인 진입 비율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거든요. 메인에 막 진입했다고. 내가 잘 쓴 것도 있지만 이런 로직이 바뀌어서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그 주제에 맞는 걸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죠. 두 번째는 쇼텐츠입니다. 네이버의 오른쪽 화면에 쇼텐츠라는 게 떠 있는데 이걸 누르면 주제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네이버 공식 자료와 저의 분석을 종합해서 판단해본 바 현재 시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컨텐츠 위주로 보여주고 있고, 모든 컨텐츠들은,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급상승하는 인기도와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즉 내가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쳐야 되는 컨텐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엔터 종합, 패션, 뷰티, 뭐 종합 자동차, 카테크, 경제 다양하게 다 있어요. 내 주제에 맞는 게. 그 주제에 맞는 컨텐츠들, 뉴스나 또는 아티클, 이제 블로그, 다양한 글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AI가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1시간마다 이제 1시간 단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우리가 네이버 메인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이 쇼텐츠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기존에 알려드린 그런 방법도 좋지만 이것도 이제 같이 중복해서 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AI가 직접 추천하면서 반응이 있을 만한 또는 있는 것을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의 쌓은 경험과 나의 실력, 제목, 컨텐츠를 기획하는 구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메인 진입에 유효한 건지 이거를 걸르셔야 돼요. 유효하다는 거는 현재 시의성에 정확한지, 내가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지, 향후 지속이 될 만한 내용인지 종합적으로 크리에이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쇼텐츠 내용과 뉴스, 커뮤니티 이런 다양한 곳에서 내용이 중첩이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신뢰도를 높여서 이거를 쓸지 말지 재료를 선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컨텐츠를 잡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홈피드의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23년도부터 메인에 진입을 했는데 그 시절에 저랑 이제 경쟁했던 분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메인에 잘리고 아직도 복구를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 24년도에 하루에 100만 명 방문자를 찍고 며칠 뒤에 바로 메인 진입이 잘리게 되는 상황을 겪었어요. 우리가 홈피드가 잘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너무 방문자를 독식하거나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면 메인 진입이 어느 순간 잘리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저는 저의 사례와 또 주변 경쟁자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죠. 그렇다고 메인에 진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라면 토픽으로도 가능하지만 난이도가 대폭 올라가고 또 본인 실력이 있다면 여전히 길은 있다, 살아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비인플이더라도 제가 지금 메인 진입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잘 가다가 잘리고 복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와 저를 비롯해서 몇몇 분은 운이 좋게 된 건지 또 뭐가 맞아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났어요. 이걸 실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증명된 건 없지만, 하지만 제가 이번에 복구할 때 여러 가지 해본 시도들이 있는데 충분히 할 가치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홈피드는 피드메이커가 되고 나서 기간이 다 하면 그 메인의 힘을 또 뺏깁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4번은 피드메이커를 준비하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피드메이커 3기가 나왔죠. 저는 1기, 2기는 선정되지 못했고 이번에 3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이버 담당자가 직접 선별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도 중요하지만 나의 블로그 느낌도 진짜 중요해요. 이번에 경험을 강조했지만 이거는 늘 네이버가 시종일관 고수를 해온 입장입니다. 더더욱 AI를 쓰지 마라, 남의 글 따라 쓰거나 베껴 쓰지 마라, 독창적으로 해라, 트렌드에 맞게 너만의 이야기와 색을 강조해라, 같은 주제 글이더라도 특별한 해석, 너만의 관점을 풀어서 만들어라. 이건 제가 늘 강조드렸던 거죠. 우리 스타즈 방에서도. 정리를 해보면 피드메이커가 될 수 있는 유리한 내용은 감정, 해석, 스토리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고, 단순 리뷰가 아니라 후기와 논쟁을 유도하는 그런 글 실력을 뽑아내야 되고, 카테고리를 벗어난 확장, 즉 하나의 주제에서 연애, 사회, 자아, 우울, 욕망, 본성, 본능,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심리로 연결하는 그런 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충성한다는 느낌. 이거는 개개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에 집중하신다면 피드메이커가 저는 돼본 적은 없지만 네이버와 두 번이와 협업을 하고 강의를 한 경험, 또 토픽, 베스트 컨텐츠, 브랜드 커넥터 대표 컨텐츠, 이런 선별 등을 통해서 담당자분들과 소통으로 알게 된 저의 경험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별하려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기에 그에 근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드메이커 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말한 것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메이커 양날의 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드메이커는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수익화를 좁게 만들 수 있으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엄청난 큰 고통을 주고, 피드메이커가 되면 메인에 진입할 힘은 받지만 유지를 해야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또 존재해요. 그 안에서 피 터지는 경쟁을 시키는 거죠, 네이버가. 그리고 유지를 하더라도 기간이 끝난다면 권한을 뺏기는데 그 스트레스까지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블로그의 기술이 홈피드밖에 없다면 정말 우리는 이 블로그 내에서 할 게 사라집니다. 도파민에 취해서 자꾸 더 자극적인 것만 쓰게 되고, 써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성장은 없고 내 블로그는 그대로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즉 내가 나의 블로그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이 블로그로 먹고 살려면 홈피드가 없어도 유지가 가능한 사인 노출 실력, 또 나의 브랜딩이 있어야 돼요. 나의 비전과 나의 미래를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화려한 꽃은 빨리 지기 때문에 잠깐의 유희에 모든 걸 걸지 마시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저처럼 메인에 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신다면, 더 중요한 건 내 블로그 본질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앞으로 훨씬 더 질 좋은 블로그 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블로그는 네이버가 어떤 답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준최적화와 최적화의 비밀도 다 우리 유저가 밝혀낸 거죠. 그 누구도 블로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블로그의 결과물들은 다 제각각 다르죠. 저의 모든 노하우는 저의 개인의 경험, 오로지 저의 근간한 이야기이며, 반박하고 싶다면 그 누구와 저는 대응할 마음이 없으니 틀리다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피드메이커 뽑힐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내용 잘 참고하시고, 또 이전 홈판 내용 강의까지 잘 참고하셔서 메인 진입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더라도 블로그 내에서는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으니까 이거에 너무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나의 근간이 되어주는 나의 전문성, 이게 앞으로 우리가 블로그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과 원천, 그게 되어줄 테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서 블로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